성적 접촉이 없던 20대 남성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됐습니다. 간접 접촉에 대한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대규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26원을 돌파하면서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80대 남성이 진드기 매개 질병인 아나플라즈마증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합병증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00세가 넘은 자원봉사자가 알려져 화제입니다. 80여 년 동안 자원봉사를 이어오면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첫 소식입니다. 현재까지 원숭이 두창이 남성 간의 성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피부가 닿아도 감염되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감염자는 대규모 야외 행사에 참석했다 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원숭이 두창이 성적 접촉을 통해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특이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3개월 동안 성적 접촉이 없던 20대 남성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영국에서 열린 대규모 야외 행사에 참석해 다른 사람들과 몇 시간 동안 춤을 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 2주가 지나 발진이 나타났고 검사 결과 원숭이 두창 양성이 나왔습니다. You can get it even without sex. So it's rare, but it can happen. This seemed to be a one-off case. 현재 유행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의 감염 사례 대부분은 성적 접촉에 의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외 지역에서 5월 이후 보고된 사망 건의 확진 대부분 동성이나 양성, 남성 간의 성적 접촉에 의한 것인 만큼 이 남성의 사례는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성접촉이 없어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It's skin-to-skin contact, so anyone who comes into contact with the lesion potentially is at risk for contracting it.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보고된 원숭이 두창 확진자는 13,500명입니다. 전염병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백신 개발이 발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앞으로 2달에 걸쳐 10여 건의 성소수자 축제가 예정된 가운데 당국은 원숭이 두창 백신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카운티의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 대상자가 18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2주 동안 카운티 내 감염자가 2배 증가하면서 백신 접종 대상자를 감염 위험이 높은 18세 미만 청소년들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가 예방접종을 받으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16세 미만의 경우 백신 접종 시 보호자와 동행하거나 보호자 동의 서명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어제까지 LA 카운티에서 971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롱비치에서 50건, 패사디나에서 15건의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보고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는 13,000건으로 백악관 대응팀은 다음 주 180만 개 백신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5.2원 오른 달러당 1,325.9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1,340원까지 돌파했던 지난 2009년 4월 이후 13년 4개월 만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정책과 중국, 유럽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름철 야외 활동이 늘면서 풀밭 진드기 중의 하나인 아나플라즈마증 감염에 대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왓컴 카운티에 거주하는 80대 남성이 진드기 매개 질병인 아나플라즈마증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거주지에서 215마일 떨어진 메이슨 카운티에서 일하던 중 진드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Many other tick-borne illnesses that you need to worry about too. I think
What I'd worry about is tick bite. I'd jump that up to a 3 to say, hey, look, I've been bit by a tick. Could I have any of these diseases? Things like Rocky Mountain spotted fever, Lyme disease, and now anaplasmosis. 아나플라즈마증에 감염되면 고열과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기저질환자나 노약자는 폐혈증 등의 합병증이 생길 위험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진드기가 서식하는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는 행동을 삼가하고 가능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을 입어 노출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실내로 돌아온 뒤에는 옷을 털어 세탁하고 머리카락과 귀 주변, 팔,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수박 서리를 하다 경찰에 붙잡힌 도둑들이 마약 소지 혐의까지 추가돼 중범죄로 기소됐습니다. 멀시드 카운티 셔리프국은 지난 15일 멀시드 카운티 리빙스턴에 위치한 인근 농장에서 수박 57개를 절도한 23세 에릭 바스케스와 30세 브라이언 바스케스를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두 남성의 차량과 자택을 수사한 결과 마약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나 마약 소지 혐의도 추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오코니 카운티에서도 지난 10일 한 남성이 남의 집에 무단 침입을 해 수박을 훔치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려 8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멈추지 않고 자원봉사를 해온 할머님이 화제입니다. 100세가 넘은 나이에도 현재까지 봉사활동을 이어오면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책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문서를 정리하는 백발의 노인. 올해 101세를 맞은 베티 그레닝 여사입니다. Putting together packets for disaster victims. 그레닝 여사는 17살 때부터 적십자에서 자원봉사를 해왔습니다. 횟수로는 84년에 달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지만 아직도 봉사를 통해 행복과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당시엔 군인이었던 남편을 따라 한국에 정착해 자원봉사를 이어갔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get people to donate blood. I've given over 20 gallons. 남다른 봉사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그레닝 여사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귀감이자 영웅입니다. We are just honored to have her as part of our group, part of the Red Cross.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온 시간보다 더 많은 기간을 자원봉사에 헌신한 그레닝 여사. 은퇴는 없다면서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Years don't make any difference. It's how your life is being lived.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오늘 밤 미국 일부 지역에서 평소 북극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오로라 현상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국립해양대기국은 오늘 펜실베니아와 아이오와, 오리건주 등 중북부 지역의 밤하늘에 오로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로라는 지구 자기권에 일시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지자기 폭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하늘의 커튼 모양과 다양한 색채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오로라 현상이 알래스카주의 데날리 국립공원과 아이다호주의 아이다호 펜핸들 국립공원 등에서 자주 관측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는 완치 2년 후에도 신경정신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코로나19 환자 128만 명을 연구한 결과 완치자들은 감염 후 2년까지도 머리가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 증상 그리고 치매 등 신경정신과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경우 비교군과 비교해 2년 이내에 간질과 발작을 겪을 확률은 2배, 정신질환을 얻을 확률은 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이 결과는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신경학적 문제가 감염 종료 후에도 상당 기간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환자와 의료 서비스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공항 검색대에서 총기를 소지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교통안전국 TSA는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수화물을 검색하던 중 한 남성 승객의 가방에서 펜 총이 발견돼 이를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적발된 펜은 일반 펜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트랜스포머 장난감처럼 접히고 방아쇠를 당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펜총을 소지했던 남성은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다시 목적지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연방당국은 지난해 미 전역 공항에서 총기를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가 6천여 건에 달한다면서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한 교육청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사용하거나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행위를 금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미러키 인근 캐틀모레인 교육위원회는 교실에서 무지개 깃발을 걸거나 BLM 구호를 외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교원 윤리 강령을 승인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이 같은 행위는 교사와 교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파나 종교적 견해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학생들은 성소수자와 흑인 등 특정 그룹을 겨냥한 조치라고 반발했지만 교육청 측은 경찰 지지 구호를 외치거나 또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적힌 모자를 착용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전통문화 축제가 LA 한인타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비영리 단체인 AAX 미디어와 레빅 파밀리어는 오는 20일부터 이틀 동안 LA 한인타운의 메가더 공원에서 한국 전통문화 축제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사물놀이의 상모 돌리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전통 체험과 아시안 아메리칸 아티스트들의 수준 높은 공연이 준비돼 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축제를 통해 팬데믹 동안 증오범죄의 주요 표적이 된 아시안 아메리칸을 위로하고 한인들과 아시아 여러 민족들의 협력과 유대 관계를 마련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서 러시아 군용 차량이 목격되고 양국이 원전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며 최악의 원전 사고인 체르노빌 사태가 재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중재 노력에 러시아가 일단 원전 사찰에 동의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기자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으로 추정되는 영상입니다. 원전 주변에 군용 트럭 5대가 보이고 차량 앞에는 러시아를 지지하는 표식인 G자가 선명합니다. 차량들이 세워진 곳은 원자로에서 약 130m 떨어진 거리로 추정됩니다. CNN은 언제 촬영된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신빙성이 있는 영상이라고 전했습니다. 개전 초기인 3월부터 러시아군에게 점령된 자포리자 원전에선 이달 들어 크고 작은 폭격이 잇따르는 상황.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에 탄약과 군사 장비를 저장한다고 비판하고 러시아는 원전에 있는 군사 장비는 경비를 위한 것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시간으로 어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 자포리자 원전에서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긴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인류 최악의 원전 사고였던 제2의 체르노빌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I remain gravely concerned about the unfolding situation in and around Europe's largest nuclear power plant in Zaporizhzhia. The facility must not be used as part of any military operation.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자포리자 원전의 시찰에 동의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시찰단의 임무와 방식, 경로, 규모, 기간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도 외부 요인이 생기지 않는 한 9월 초 시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찰단의 안전보장 문제 등을 놓고 양국이 서로에게 책임론을 제기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 결국 각국의 외교적 명분 쌓기와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공허한 말잔치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진출했던 서방 기업들이 하나둘 철수를 했죠. 미국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도 문을 닫았는데요. 그런데 모스크바의 스타벅스랑 로고도 비슷하고 매장 내부나 서비스도 똑같은 스타스 커피가 등장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중심가. 사람들이 번화한 거리에 커피점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스타벅스입니다. 아니 자세히 보니 벅이 빠진 스타스 커피입니다. 업장 내부도 스타벅스와 비슷합니다. 진동벨을 사용하지 않고 컵에 적힌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도 스타벅스식입니다. Владимир, для вас готов средний бамбл. Владимир, спасибо. Алена, Мустава, ваш большой капучино готов, спасибо. 로고는 스타벅스와 거의 같아 보입니다. 왕관을 쓴 인어가 러시아 전통 머리 장식을 쓴 여성으로 바뀌었을 뿐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이나 묘한 미소, 머리 위 별 모양 등이 똑같습니다. 스타스 창업자는 러시아에서 철수한 스타벅스 매장 130개를 인수한 유명 래퍼 티마티로 지난 2015년엔 푸틴 대통령은 최고의 내 친구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Общий элемент логотип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это круг. Вот, у нас царевна-лебедь, русская красавица в традиционном российском кокошник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맥도날드가 32년 만에 철수한 데 이어 코카콜라 같은 서방 기업도 문을 닫았고 이런 자리는 이른바 짝퉁 브랜드가 차지했습니다. 맥도날드가 떠난 자리에는 메뉴와 로고를 따라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문을 열었고 러시아의 마트에서는 코카콜라와 환타를 따라한 쿨콜라와 펜시라는 청량 음료가 팔리고 있습니다. В связи с возможным уходом западных компаний с рынка мы были, мы есть и мы будем главным российским производителем напитков.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으로 러시아 국민들은 한동안 친숙했던 서구식 생활의 감상은 짝퉁 브랜드를 통해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맛까지 똑같을 수는 없어서 이제 그간 익숙했던 서구의 맛과는 헤어져야 합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 어제 하루 검찰이 2차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강제 북송 사건 수사팀과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팀이 문재인 정부 기록을 확인하러 찾아온 건데 전 청와대 인사들의 줄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 기록관. 서울중앙지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섭니다. 그런데 안에선 이미 다른 검찰 수사팀이 한창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대전지검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팀이 먼저 와 있었던 겁니다. 두 팀은 각각 필요한 청와대 자료를 골라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강제 북송 수사팀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들이 동해상에서 납포된 지 이틀 뒤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회의 자료 등을 열람했습니다. 청와대가 충분한 조사 없이 북송 방침을 정한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월성원전 수사팀은 원전 폐쇄 등 탈원전 정책 자료들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은 지방법원이 아닌 관할 고등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다른 압수수색보다 엄격히 심사하는 건데 고등법원이 각 수사팀마다 청와대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자료 삭제와 월북 조작 의혹으로도 다시 압수수색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압수수색이 몰린 상황도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각 사건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동시다발적인 줄 소환도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제안인 담대한 구상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낸 이 담화에서는 심지어 우리 군의 미사일 탐지 능력도 조롱했는데 정부는 북한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제안 나흘 만에 나온 북한의 답은 직설적이고 거칠었습니다. 핵을 버리고 개방하면 국민소득 3,000달러를 보장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의 복사판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깎아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낸 이 담화에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직함도 없이 부르며 반복해서 거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남조선 당국의 대북 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핵무기는 북한의 국채, 즉 근본이라면서 경제협력이나 남북대화를 통해 교섭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무례한 언사를 이어가고 담대한 구상을 왜곡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자중하고 심사숙고하길 촉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북한을 설득하고 또 한편으로 필요하다면 압박도 하고 해서 대화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북한은 또 지난 17일 순항미사일을 쏜 곳이 우리 군이 밝힌 평안남도 온천이 아니라 90km가량 떨어진 안주시였다며 우리 군의 탐지 능력까지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한미 정보당국의 평가는 변동 없다며 원래 분석을 유지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김건희 여사가 초청했다는 인사들을 놓고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공사 특혜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 대표에 극우 유튜버들까지 김 여사가 초청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야당은 국정조사를 거듭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초청 명단이 폐기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포바나 컨텐츠의 전시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체입니다. 최근 한남동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공사를 입찰 공고 3시간도 안 돼서 따내 특혜 수주 의혹이 제기된 바로 그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나왔는데요. 여쭤볼 게 좀 있어서요. 한겨레 신문은 이 업체 대표가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에 여기를 넣었더라고요, 대표님을. 그 경위를 좀 여쭙고 싶어서요. 민주당은 특혜 수주에 김 여사가 직접 관련됐다는 의혹이 더 짙어졌다며 국정조사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련된 수없이 많은 공사에 이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측근들 혹은 지인들이 수의계약으로 다 입찰할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런 대한민국을 놔둬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라며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우리 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였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런 점에 대한 반성이 전제돼야 할 거로 봅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취임식에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4조 앞 욕설 시위를 주도했던 안정권 씨 외에도 극우 성향의 유튜버 30여 명이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참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취임식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초청한 거냐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미 명단이 파기돼 확인 불가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MBC 취재 결과 초청자 명단을 보관하고 있던 행정안전부는 극우 유튜버 참석 보도가 나온 7월 중순쯤 명단을 모두 파기하려 했던 걸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명단을 부랴부랴 폐기하려 한 이유가 드러났다며 명단 공개를 촉구했지만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이어서 취임식 참석자 논란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재밌고 유용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재택플러스 시간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엔 세탁기 사용도 잦을 수밖에 없는데요. 드럼 세탁기 유리문이 터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제조사와 소비자원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산산조각난 유리 조각이 다용도실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한 소비자가 다용도실에 들어가는 순간 드럼 세탁기 유리문이 폭발했다며 관련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개했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이 소비자의 다리에 박혀 119 구급대원까지 출동했다며 부상을 입은 사진도 올렸습니다. 이 세탁기는 구입한 지 반년이 채 안 된 새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조사인 삼성전자 측은
폭발이 아니라 세탁기 문에 달린 강화 유리가 떨어져 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리문을 접착하는 공정에서 불량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또 다른 드럼 세탁기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탁 도중에 유리문이 폭발했다는 주장입니다. 세탁기 바로 앞에 냉장고가 있어서 그 앞을 계속 세탁기를 돌려놓고 왔다 갔다를 많이 하거든요. 좀 많이 무서운 것 같아요.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자 한국소비자원은 삼성전자 측에 사실관계 확인과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고유가로 전기차가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경유와 휘발유의 거의 반값인 LPG 차량도 새로운 모델이 속속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국내에서 인기몰이 중인 르노코리아의 SUV 차량 광고입니다. 트렁크 안에 커다란 연료통을 설치하였던 기존 LPG 차량의 단점을 2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도넛 모양의 연료 탱크로 공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르노가 독주하고 있는 LPG 차량 시장에 기아차가 신형 SUV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출시된 지 6년이 넘은 경쟁차에 비해 최신 디자인과 장비들로 중무장했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LPG 승용차의 출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값은 지난달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LPG는 리터당 1,000원 초반대를 유지하며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LPG 차량의 낮은 연비를 고려하더라도 휘발유 차량보다 약 22%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있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도 월등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LPG 차량 판매량은 올해 1월 5천여 대에서 반년 만에 월 7천여 대로 41%나 급증했습니다. LPG를 연료로 하는 차종도 크게 늘었습니다. 준중형 세단에서부터 준대형 승용차와 승합차, SUV 등 국내 판매 중인 모델만 10개로 늘었습니다. 최근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앞선 과도기 역할을 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이상으로 8월 19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